어차피 저도 꼰대일지도 모르죠. 아주 훌륭한 카피라이터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일이고요.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문제다.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를 훈련하려는 자발적인 욕심,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이미 좋은 카피라이터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28년차 카피라이터 이원흥입니다. 저는 제일교회에서 카피라이터로 입문해서 커몬, PWA, 한컴, 지금은 농심교회에서 광고 만들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터는 카피를 쓰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 과제가 뭔지를 판단하고 그 아이디어의 영역을 정리해서 제작회의를 이끌어가고 여러 얼터너티브를, 대안들을 만들고 광고주에게 설득하고,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다른 쓰는 일들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은 이게 왜 좋은지, 저 카피보다 뭐가 더 좋은지를 스스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의 하루라는 것은 아침 7시 반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신문도 보고요. 8시 반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인데, 사실 광고 일의 반은 회의실입니다. 그 회의실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회의실에서 정리된 내용을 그 다음에 실행인 것이죠. 회의실에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 있거나, 일과가 끝나면 집에 가서 4마리의 고양이와 넷플릭스도 보고 책도 보고 반신욕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멀리 보고 삶을 계획하는 스타일이 못 되는 인간인 것 같아요. 광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스케줄이 일주일 단위거든요. 광고는 반드시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드라인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전부죠. 하루하루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나서 계산해 보니까 28년이네 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낙천적으로 태어난 사람 같진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낙천적으로 태어나진 않았는데, 광고 일이라는 것은 매력과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나 다 완벽한 인간은 없고 모든 것이 해피한 삶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조금 빛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주 작은 것, 여기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그걸 극대화시켜 나가는 일, 이게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닐까? 남이 어떻게 사는지, 옆집 현대가 얼마나 푸르른지 이런 것만 볼 게 아니고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내 동료, 내 가족, 이런 것들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아 나가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좋은 카피는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갖는 생각의 문제 같아요. 좋은 생각, 또 의미 있는 관점, 또 새로운 시선 같은 것들을 자기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를 훈련하려는 자발적인 욕심,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이미 좋은 카피라이터인 거죠. 카피라이터의 명함이 없더라도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문제다. 저는 매우 찬성이고 매우 전도하고 싶은 일입니다. SNS에 대해서는 퍼거슨 경은 아주 쓸데없는 일이라고 일갈하셨지만, 그건 그럴 수 있겠죠. 스포츠 선수의 입장에서는 방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쓰고자 하고 어떤 컨텐츠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나 이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SNS는 아주 좋은 연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 것들이 얼만큼 동의와 지지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실전 이전에 자기 네트워크 안에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장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걸 저는 후배들한테도 많이 권장합니다. 글쎄, 이렇게 답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말하는 거 중요하고요.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단 말씀이죠. 잘 듣고 이해했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잘 쓰는 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전에는 잘 사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갖고 또 제대로 된 사태의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한 뼘이라도 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물이 차면 겉으로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언제나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그런 공부와 분투는 반드시 좋은 표현, 관점의 새로움, 또 의미 있는 시선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믿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광고 카피의 성공적인 결과라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실패와 훨씬 많은 무산되는 일들, 제대로 도달되지 못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의 경험 속에 간혹 보람 있게 태어나는 좋은 카피, 또 좋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아주 훌륭한 카피라이터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일이고요. 다만 열심히는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도 꼰대일지도 모르죠. 뭐 상대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주 귀한 태도 같거든요. 최영구 선생이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는 건 믿지 마라. 그다 농경시대의 뻥이다. 나이가 들면 뻔뻔해진다.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하고 게을러지기 쉽거든요. 저는 어쩌면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기 쉽다.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에 귀를 기울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전에 없었던 미덕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자세 같습니다. 그런 태도를 잃지 말아야죠. 책을 위해서 만든 제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광고 카피다 보니까 그냥 일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에서 얻은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고 싶었는데요. 광고 카피만 카피가 아니라 남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말과 글은 전부 카피가 아닐까. 그런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께도 시사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게 책입니다. 저는 사실 뭐 이러저러한 것은 다 카피다라고 제목이 이미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100명의 독자가 있다면 한 95명쯤은 아예 그건 뭐 나한테 상관없는 일이네 하고 치부될 줄 알았어요. 광고계 안에서의 뭐 좋은 반응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독자분들도 꽤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면요. 귀농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책을 읽고 난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남의 마음을 흔드는 게 다 카피다라는 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근데 읽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다. 농사 짓는 일이건 광고 카피의 일이건 다 본질은 같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참 기뻤습니다. 그런 관점이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라는 책이 실용서로서 이만큼의 유익함이라도 있다면 광고 카피에서 일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싶고 이 일을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실 혼자 잘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내 동료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걸까? 카피만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함께 일을 해나가면서 그 일이 일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잘하게 됨으로써 좀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은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아주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폼 잡으려고 낮은 게 아니고요. 그냥 목소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창단도 베이스 했었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또 베이스가 좋죠. 저는 고양이하고 같이 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아마 그 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좋아해주는 어떤 존재가 주는 위로나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고양이 물 먹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세상에 그렇게 그 물 먹는 거에 집중해서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아휴 나는 뭐 이렇게 그 불만도 많고 뭐 그런 걸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배우는 게 많죠.